예, 안녕하십니까. 한결설입니다. 이번 주는 슈퍼이코라고 하죠. 여기저기 자료들을 찾아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도, 미국의 대선이 한국 증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번 주 중요 이슈, 그리고 특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형 파도가 밀려온 한 주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사실 국내 문제였다라면 어떻게 좀 예측이 가능한데, 미국 대선 같은 경우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또 중요한 또 FMC 회의가 또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또 있는지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중요 부분들 하나씩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 가장 큰 핵심은 미국 대선이죠. 사실 미국은 간접선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6일이죠. 새벽에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사전 투표들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선거 날 진행을 하지만 이게 개표까지 모든 게 전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 걸립니다. 또 대선 불복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어쨌든 미국 대선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하죠. 특히 국내 경제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관련된 부분들 체크를 한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FMC 회의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50bp를 인하를 했는데 과연 이번에 얼마큼 할 건지 여부 초미의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죠. 요 부분들 전망들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중국 전인대 회의가 좀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중국이 또 왜 중요하냐? 이게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인데 최근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미국 증시 S&P 500 지수는 잘 가는데 왜 코스피는 못 가냐? 사실 중국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비중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과거 한때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그 무역 규모에서 중국이 가장 큰 1위 규모인데 지금은 이제 미국 쪽이 약간 앞서 있죠. 하지만 그래도 25%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 영향을 국내 경제가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그 상상인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거를 이제 따왔습니다. 요 자료를 보시면은,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죠. 이거를 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고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요게 대선 딱 전일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4년 전에도 뭐가 있었냐? 대선 전, 열흘 전부터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국내 코스피 지수도 많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좀 굉장히 흔들렸죠. 지난주에도 많이 흔들렸고 한 2주, 3주 전부터 이 영향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흔들렸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대선 이후에 항상 흐름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과거의 그 코스피 지수 흐름과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요게 중요해요. 요게 요 한 달간 흐름.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누가 될진 모르고 또 어떻게 인든 정책 변화가 될진 모르겠지만 보통 한 일주일 이후부터는 불확실성 제거 효과가 나왔다는 거. 4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 이후에도 국내 증시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일단. 물론 이제 정책별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산업 분야별 이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약간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는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요 흐름 한 두 달까지를 같이 길게 보자면 상당 부분 어때요? 특히 한 달 이후 시점부터는 쭉 올랐다는 거예요. 요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요 구간에서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아직도 영향을 좀 미치겠죠. 그래서 어쩌면 만약에 이대로 흘러간다면 과거처럼 4년 전에도 이런 것처럼 흘러간다면 오히려 뭐가 됩니까? 이 부분에서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기회. 그죠? 기회. 항상 뭐든지 그렇잖아요. 리스크, 위험과 기회는 항상 상존합니다. 저도 좀 나쁜 쪽보다는 출렁거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일부 종목들한테는 상당한 큰 기회를 줄 가능성을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팅 사이트입니다. 폴리마켓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원래 어떤 사이트냐면 쉽게 말하면 도박 사이트예요. 베팅하는. 베팅이는데 트럼프냐 해리스냐. 그죠? 예, 요거에 대한 사이트인데 과거 자료를 보니까 참 이거는 이제 오늘 자료입니다. 오늘 제가 캡처한 건데 아직도 지금 트럼프 쪽이 상당히 기울어 있어요.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자, 이런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오늘자 그 기사인데 소위 얘기해서 적진 트럼프의 우세 지역에서 지금 해리스가 상당한 역전을 거두고 있다. 특히 이 내용들 좀 보면요. 특히 경합주 네 곳에서 해리스가 네 곳에서 앞서고 있다. 요 내용들이 나오면서 해리스가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건 뭐 개인입니다. 사실 트럼프보다는 민주당, 해리스 쪽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나라 경제나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요? 뭐 뻔하잖아요. 뭐 누가 되든 수혜주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쵸? 해리스 수혜주와 트럼프 수혜주가 뭐냐? 사실 이게 가장 최대의 관심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리스 민주당이 됐을 경우에 수혜주가 있고요. 트럼프가 됐을 때 수혜주들이 있는데 그거를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뭐 트럼프의 주요 공약 해가지고 한 번씩 쭉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 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호무역 그리고 대중무역 추가 관세 요 부분들 뭐 내용들 한번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에너지 소위 얘기해서 화석 연료 쪽과 원전 에너지 쪽을 이제 선호한다고 그랬죠. 특히 이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어떤 지원금들 축소 가능성들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원조 삭감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또 우리 한국의 또 방위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의약품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약가이나 이거는 뭐 그 민주당 정책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둘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어떤 종목들이 수혜가 있느냐,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자국 내 생산이고 중국 내 이런 이제 수출 통제가 좀 되기 때문에 뭐 호재도 있지만은 악재도 있죠. 그죠? 반도체 보조금을 축소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중국 쪽의 반도체 수출을 미국 쪽은 또 좋아질 수 있겠지만 중국의 반도체를 억누르는 이런 부분들은 경쟁력 부분 때문에 좋을 수는 있지만 중국 쪽의 반도체 수출을 아마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최근에 말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쪽에 HBM3 쪽으로 12단짜리를 지금 엔비디아 공급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연말 퀄 테스트 끝나고 내년부터 HBM3 2를 지금 3단짜리를 공급을 한다. 한다 말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결국은 기존의 D램 쪽은 어떻게 돼요? 반도체 쪽은
영향을 받겠죠. 특히 삼성전자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이닉스보다는. 그래서 그 영향들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바이오 쪽은 어쨌든 수혜를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뭐 민주당이 되든 뭐 트럼프가 되든 약가 인하를 통해서 어, 어, 정책들을 그들이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지금 쥐약입니다. 이게 지금 최대의 관건이죠. IRA 지원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지원금 축소할 가능성. 이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만약에 글쎄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되면 2차 전지 한번 붕 하겠죠. 예, 그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예, 보시고 자동차는 반반. 그죠? 관세 때문에 자동차는 반반. 그리고 이제 산업재. 특히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방산이죠, 방산. 방산은 아무래도 방위비 증가 때문에 영향을 받겠죠. 대표적으로 방산 4인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G 넥스원. 그 다음에 항공우주. 거기다가 이제 원전 쪽, 최근에 체코 쪽 원전 이슈가 되고 있죠. 뭐 되네 안 되네. 예,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 소재 쪽, 특히 정유나 화학 쪽은 어떻게 돼요? 유가가 하락하고 뭐 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중국이 살아나야 되는데 대중 무역을 강화가 되면 쉽지가 않겠죠. 철강은 중국의 반덤핑, 저가 공세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죠? 하지만 중국의 수요가 또 축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리스가 당선된다. 예, 산업들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도체,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존의 대중무역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뭐 트럼프나 해리스나 어쨌든 중국 견제는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법인세를 트럼프는 낮춘다고 했는데 해리스는 인상을 시키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법인세를 다시 인상시켜버리면 예, 금액, 돈들이 줄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바이오 쪽은 양쪽 누가 되든 다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 그렇죠? 근데 이제 소재 쪽을 보면은 아무래도 예, 이게 약간 달라요. 트럼프가 됐을 경우와 해리스가 됐을 경우 여기서는 지금 삼각형으로 표시가 됐는데 저는 민주당이 됐을 경우 소재 쪽은 좀 나아질 거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대중무역보복이나 이런 규제들이 계속 나아지긴 하겠지만은 결국 중국이 규제를 하겠지만은 중국이 회복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빠뜨렸다. 이 조던 쪽은 당연히 해리스가 될 경우에는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그 HBM 수출 통제에 따르는 호재와 악재 뭐 이런 부분 같이 보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봤지만 이거 말고도 특히 이제 그 민주당 해리스 당선됐을 경우에 됐을 경우 아마 추가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섹터나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제가 추후에 따로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정도만 일단 우리가 참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항들 또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예, 굉장히 또 빅 이벤트죠. FMC 회가 있습니다.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아마 진행이 됐고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조금 새벽 시간이니까 마감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따르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지난번에 50bp 인하를 했죠. 근데 이번에 뭐 추가로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요 이제 추가적으로 25bp를 인하를 할 거냐 아니면 동결까지는 아닐 걸로 보이고 있어요. 인하는 맞는데 25bp냐 50bp냐 뭐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을 함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뭐 축소가 될 거다. 그리고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가 또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실질금리인 신용물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냐는 결국은 FOMC 회의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연착륙을 하느냐 경착륙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여기 소프트 랜딩 쪽이 바로 지금 미국 그 정책 금리 지금 이제 25bp 인하할 경우 50bp 인하할 경우는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대략 한 4.45 정도 나올 텐데 얼추 비슷해지면서 이게 꺾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럼 국내 증시가 한번 붕 한번 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뭐 미국의 이제 고용시장 이게 생각보다 조금 침체가 되어 있죠.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보잉이 지금 파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실업자 수가 다시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경기 둔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렇죠? 그래서 요 금리를 아마 누가 되든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트럼프는 빨리 인하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쪽이고 뭐 민주당 쪽은 좀 소프트 랜딩 쪽을 좀 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요것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거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의 실질 금리 우리가 이제 FOMC 금리와 이제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업 이익 실적이나 주가 전망이에요. 요 방향성만 보시면 됩니다. 방향성.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내려가면 예. 소위 얘기하는 PER 이 주가 적정 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럼 증시는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2019년도 팬데믹 때 그렇죠? 요때 실질적인 금리와 함께 쭉쭉쭉 올라갔었는데 우리가 이제 전망치 요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번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냐 이게 소위 얘기해서 같이 움직일 거냐 따로 움직일 거냐 요것도 일단 우리가 염두를 좀 해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이제 자 기술적인 차트를 잠깐 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이미 뭐 2550을 좀 내려와서 지난 8월달 그 다음에 9월달 요 저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550선 의미 있는 심리적인 요 부분들을 얼마큼 회복할 거냐가 일단 이번 주 최대의 좀 관심사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이 줄면서 지금 지지부진하게 많이 떨어져 있죠. 얘도 이제 725포인트 730포인트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찌 보면은 여기서 더 빠져주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요것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가장 핵심인데 자 일시적인 기관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지만은 다시 또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6만전자를 지금 잠깐 일시적으로 회복했다가 밀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뭐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살 때는 아니죠. 지금은 확인하고 지켜볼 때지.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하이닉스를 더 빠지면 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 본다면 뭐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지난주에 한번 쭉 밀렸다가 21선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 버리는 그렇죠? 현대로템 21선 좀 아래로 내려왔는데 밀리면 잡아볼 만한 종목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밀리면 예,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방산주 중에서 조금 작은 종목들 일단 S&T 다이내믹스 조정을 받았죠. 예, 뭐 받았는데 나쁘지 않아요. 밀리면 잡아볼 만한 종목들. 코치 테크놀로지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상장한 지는 안 됐지만은 방산주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루미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죠? 예, 공모가가 12,000원인데 뭐 8,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또 사면 얘도 이제 상장한 지는 좀 됐습니다. 근데 워낙 주가가 죽을 썼죠. 예. 한때 뭐 2만원대에서 8,000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후발 중소형 방산주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요런 부분들
같이 체크를 하고 이번 주에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